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오늘 날씨가 다시 좀 추워졌어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스닥이 좀 강하게 좀 올랐죠. 2% 이상. 영향을 또 추가적으로 받아서 선반영을 좀 한 느낌이 오늘은 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좀 상승을 한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선반영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시장 추세랑 이제 나스닥도 좀 추세를 봐야 되고 좀 기술적으로 좀 집중을 해서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좀 시장을 좀 체크를 하고요. 예탁금 관련해서 그런 증시 주변 자금 동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1,8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2천억가량 매수, 기관이 소폭 130억 매도를 해줬고, 코스닥은 개인이 670억을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외국인은 역시 선물에서 항복하지 않고 선물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은 개인이 6천억을 선물을 매수를 했고 기관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양쪽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왔고 개인이 6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선물 시장에서 좀 상방을 보면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요 선물 시장 흐름 심상치 않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올라간다고 흥분해서 뭐 쫓아가실 필요 없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여전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뭐 선물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좀 나스닥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나스닥의 추세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기가 지난 고점이죠. 여기 코로나 하락 전 고점입니다. 그리고 9월 초에 고점. 이 고점을 연결을 해서 고점끼리 가면은 상승 쪽으로 가는 상단의 추세가 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상단 추세. 목표가 온 거죠. 이 상단을 연결을 해서 나스닥이 상단까지 찍고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밑에서 내려오는 추세가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지난 저점을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었죠.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하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선을. 근데 이 나스닥 추세가 이 선과 이 선을 보시면은 상승 쐐기형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아직 기간은 좀 더 남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공간은 좀 더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나스닥은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 쐐기형이 만나는 순간에 이제 방향을 정하겠죠.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하지만 상승 쐐기형은 밑으로 가는 가능성이 좀 크죠.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 쐐기형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시간을 좀 보면은 3월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맞춰서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 부분이 재개가 되는지 연장이 되는지 그 부분 꼭 체크를 하면서 함께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우리 시장의 추세랑 기술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시장의 추세는 아까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이미 벗겨진 거죠. 이미 추세가 벗겨졌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죽은 거고 여기에서 자주 보여드렸죠.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서 이 구간은 과열 구간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상승 목표치가 나온 거고 여기를 뚫어서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제 슈팅이 걸린 거죠. 슈팅이 나오면서 급상승한 구간 여기는 이제 과열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다가 여기를 이탈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를 회복을 해준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고 밑에서 내려오는 추세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이렇게 추세가 이제 세 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이렇게 돼서 시장이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기 지난 어제 그제 저점을 이탈을 하면은 이 61선까지 조정폭이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상단과 하단의 중간 가격입니다. 이 추세선이.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제 좀 단기 추세를 봐야 되는데, 단기 추세를 보시면은 저점을 이탈했죠.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점이 낮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단 추세로 이제 바뀐 거죠. 추세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그리고 얘를 위에다가 같은 각도로 갖다 놓으면 요렇게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어렵지 않죠. 요렇게 좀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만들어지는 거고, 원래는 이게 상승 쪽으로 계속 추세가 연결이 되지만 여기 지난 저점을 금요일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하단이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밑으로 내려간 추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겠죠. 상단에서 내려오는 선이. 시장은 여기가 저항이 되고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이제 추세를 벗기면서 여기가 다시 지지선이 되면서 여기를 안착하면서 시장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추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막 돌파를 해서 전고점을 넘어가서 지금 시장이 막 빠르게 또 움직일 거라고 보지는 않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이유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외국인 선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환율에 대한 부분, 뭐 달러나 채권 금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장 지금 시장에 목말라 있는 게, 시장이 지금 호재가 없어요. 시장이 호재를 찾고 있는데 호재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밑에가 이제 거래량이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죠. 거래량이.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은 기간 조정 성격으로 시장이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움직였던 그런 구간이죠. 그때는 이제 거래가 올라가다가 쭉 줄었습니다. 보시면은 거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쉬는 구간이 나오니까 거래가 확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만큼 회전율도 높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거래량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 보시면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좀 넘어가면서 빠르게 좀 올라가 주려면 거래량이 이렇게 팍팍팍 올라가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의 증가 추이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지, 동시에 뭐 선물 부분이나 환율 부분이나 외환시장이나 자산이나 원자재 가격 이런 게 같이 함께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의견은 전고점을 넘어가서 뭐 3,300, 3,400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가기에는 좀 시장에서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을 좀 보여드렸고, 우리 시장에 여기 신용, 잔고, 예탁금을 한번 보시면은 예탁금이 추가적으로 막 늘어나진 않아요. 요때 과열로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증시 주변 자금과 함께 설명을 한번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회전율을 한번 보세요. 회전율. 거래가 얼마나 많이 됐나 이걸 나타내주는 지표죠. 50%, 60%대 움직이다가 날짜를 한번 우리가 같이 기억해 볼게요. 90%, 89%, 1월 8일, 1월 11일에 90%, 89%까지 회전율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1월 8일과 11일에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1월 8일이 요 날이고 1월 11일이 요 날이었습니다. 회전율이 급증한 날이 시장이 고점을 만들어준 그런 형태로 움직였었죠. 우리 시장의 최고점은 여기 1월 11일 이날이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 회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율이 높았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보시면은 50%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고점을 좀 넘어가서 시장이 빠르게 좀 움직이고 시세를 지난번처럼 1월 초처럼 계속적으로 주려면 거래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자금도 많이 들어오는 형태,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흐름이 좀 약해졌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시장이 좀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처럼 강력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는 좀 방어성, 저가 매수성, 매수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고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가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저는 이렇게 막 올라가도 좀 흥분해서 막 추격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따라붙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구간에는 어느 정도 좀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전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익도 챙기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현금도 종목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든 30%든 현금도 챙겨주시고 수익도 좀 익절을 하셔서 현금도 좀 가져놓은 상태에서 시장을 좀 추가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이 뭐 내려오거나 그런 구간에서는 그런 현금을 이용해서 주도주군들 뭐 반도체, 자동차 많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 주도 업종에 대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하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지 요렇게 12월 말부터 1월 초처럼 과열처럼 급등을 했던 이런 구간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 올라간다고 흥분해서 추격 매수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시장이 막 이렇게 급락을 해요. 급락하는 구간에 따라서 이제 손절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절과 현금 만드는 거는 상승할 때 내가 챙기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내가 저가 매수를 노리고 그렇게 움직여야지 공포심을 갖고 내동매매라고 그러죠. 막 던지고 그러면은 지금 반대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점만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 부분과 좀 미국 10년물 채권 잠깐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단에서 움직여요. 시장이 상승하는데 환율이 상승을 한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주식시장과 환율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원화가 강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보셔야 되는데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오고 상승 구간이 나오는데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인지 환율인지 그거는 좀 더 지나보면 이제 알겠죠. 알겠지만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 좀 따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환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10년물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인데요. 수익률이 좀 오르고 있어요, 지금. 좀 오르고 있죠. 다시 지난 전고점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아직은 이 부분이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좀 인플레이션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좀 하락도 나왔고 FOMC에서 뭐 추가적인 더 큰 부양책이 없었기 때문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얘가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해서 지난 전고점이죠. 1월 12일 요쯤에 여기를 넘어가서 막 급상승을 하지 않는 한 이 채권 10년물 수익률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드려야 되니까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수급이나 외환시장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보여드렸고 오늘은 좀 기술적으로 우리 시장의 추세와 지지와 저항 그리고 나스닥 추세 이렇게 좀 함께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하방론자가 아닙니다. 상승론자죠. 상승론자고 시장이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왔고 지금 어찌됐든 조정 형태로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기간 조정 형태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려고 시장이 좀 자세를 잡고 있죠. 이때도 한번 박스권으로 움직인 경험이 있었고 시세를 주고 기간 조정 형태로 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급하게 막 따라서 가실 필요는 없고요. 시장 충분히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느긋하게 좀 보셔도 되는 자리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시장의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은 빨리 끝나고 올라올 때 주도주군들이 더 세게 올라오고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기간 조정의 형태로 움직이면은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지금은 좀 업종별 순환매를 노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높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분산을 하고 종목 분산 각각의 종목에 대한 비중을 일정하게 두시면서 가시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해 주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무방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